안녕하세요. 새내기알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맨발 걷기 오해와 진실 시리즈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생체전기와 음이온 이야기인데요. 이 두 주제가 모두 이온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온은 건강과 매우 깊게 얽혀 있는데요. 전해질과 무기질이 모두 이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싱을 할 때 전해질이 전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전해질 농도나 상태에 따라 어싱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가 되면 전해질과 어싱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온 이야기를 할 텐데, 이온을 말하려면 먼저 원자, 분자, 원소, 전자, 양성자, 핵, 그리고 화학 결합 따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이 분야의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시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나 까닭도 묻지 마시고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하나 늘었다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 분야를 잘 아시면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자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몰은 덩어리라는 뜻이고 큘은 아주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몰레큘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는 뜻이 됩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척 길고 복잡한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분자가 화학 용어라는 것입니다. 분자를 그냥 쉽게 문과 느낌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을 나누었을 때 그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이나 소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뜻 안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로는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 성질이 다른 물질이 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소금은 좀 다릅니다. 물은 가장 작은 알갱이가 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소금은 애매합니다. 소금은 소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전에서 원자를 찾으면 이와 같이 5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는 이 중 어떤 글자일까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아까 국어사전에 분자는 화학 용어로 되어 있었는데 원자는 물리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원자 그 자체에 관심이 많고 화학은 원자와 원자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싱과 활성산소는 둘 다 전자를 다루는데 어싱의 전자는 물리학으로 봐야 하고 활성산소의 산화와 환원에 얽혀있는 전자는 화학의 눈길로 봐야 합니다. 영어로 원자는 어톰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물질의 바탕이 되는 구성단위이고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어톰 역시 매우 직관적입니다. 어톰은 어와 톰으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어는 not이란 뜻이고 톰은 나뉜다 라는 뜻의 라틴어 토모스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어톰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톰 하면 제일 먼저 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잠깐 추억에 잠겨 보시겠습니까? 원자와 비슷한데 헷갈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소인데요. 원소는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사용할 때 앞에 케미칼을 붙여 쓰기도 합니다. 아까 원자, 즉 어톰은 물리 용어였는데 원소는 화학 용어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분자를 그 물질이 성질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가장 작은 알갱이가 물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조금 다릅니다. 소금은 고체일 때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소금이 맞지만 이게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물은 소금물입니다. 또한 금속은 그냥 원자가 결합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금속을 말할 때는 분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구리분자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대체로 구리원소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와 원소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말로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다른 개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대한 원소와 원자를 구분해서 쓸 테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제가 틀리면 댓글로 지적해 주십시오. 이것을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원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내용은 원소의 개수, 기호와 번호, 지금까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118개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지금도 어디선가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92번까지가 자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93번에서 98번까지는 자연에 존재하긴 하지만 아주 잠시 존재하거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실제 지구에 있는 것들은 거의가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들입니다. 99번부터는 처음부터 아예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던 물질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118개의 원소는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를 갖습니다. 기호를 말할 때는 원소 기호라고 하고 번호를 말할 때는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소 기호는 두 글자의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한 글자로 표기해도 구분이 가능한 것은 한 글자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수소, 산소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기호는 대체로 영어 낱말의 앞 철자를 가져갑니다.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 산소는 영어로 옥시젠이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는 숫자로 표기합니다. 수소는 1번, 산소는 8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그 원소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빅뱅이 있은 후 1초 후에 수소가 만들어지고 3초 후에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 별들이 핵융합을 해서 철까지의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철이 대단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원소들은 대체로 불안정합니다. 99번 이후 원소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들입니다. 지금부터 원자 또는 원소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원자핵과 전자, 원자 궤도, 옥텟 규칙, 전자쌍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는데 양성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아주 강력한 핵력으로 뭉쳐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돕니다. 이것을 원자 궤도, 즉 원자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원자 궤도는 전자 껍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또는 원소의 구조는 중심부에 핵이 있고 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을 도는 원자 궤도는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궤도부터는 8개씩 들어갑니다. 원자는 각 궤도 개수가 꽉 차면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 10번, 18번의 원소가 아주 안정된 물질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다 못 채운 원소들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불안정한 물질들, 즉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든 8개를 채워서 안정되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는 듀엣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자 궤도의 전자는 쌍을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전자쌍이라고 하며 쌍이 되지 못한 전자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홀전자가 있으면 물질은 불안정합니다. 특히 자연 상태 홀전자가 아니라 억지로 홀전자가 되면 위험한 물질, 즉 프리 라디칼이 되기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활성산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끊임없이 옥텟 규칙과 전자쌍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주로 옥텟 규칙을 말합니다. 전자쌍에 관한 내용은 활성산소를 다룰 때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앞서 잠깐 본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를 제대로 보려면 그것도 한참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 잠시 옅은 흰색으로 가린 곳은 없는 셈 치겠습니다. 맨 위에 빨간색 숫자가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 개수를 나타냅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최외곽 전자가 꽉 찬 원소는 2번 헬륨,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등입니다. 참고로 주기율표에서 위에 1에서 18까지의 숫자를 족이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족부터 17족까지의 원소들은 가장 겉의 전자껍질, 즉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8개로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할까요? 가장 쉽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마지막 궤도의 개수를 8개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 밑바탕 힘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할까요? 손꼽히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소금과 물의 결합 방식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결합하는 세 번째 방식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 결합 방식은 제 채널 8번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알면 활성산소와 어스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이러한 결합 방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온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바로 전해질과 미네랄인데요. 전해질과 미네랄은 어스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잘 알아두면 어스팅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 계속해서 이온 이야기를 할 텐데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